자, 영상이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영상 보던 친구들이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찍어요. 자, 지금 보는 페이지가 90 몇 페이지라고요? 4페이지. 94페이지고요. 우리 5번 문제 풀고 있는 중인데요. 됐죠? 5번 문제부터 풀이 따라오시면 되고 5번 문제에서는 3개의 도선이 있어요. 하나는 원형 도선이고 직선 도선은 가도선하고 나도선으로 세로의 도선을 가도선으로 놓고요. 가로의 도선을 나라는 도선으로 놨어요. 그랬을 때 원형 도선을 한 번은 A에 한 번은 B에 한 번은 C에 D에 놨을 때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모두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K-I만큼 각각의 점에서 만들고요. 자, 직선 도선인 가도선은요. 됐어. 가도선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선생님 손 보이시죠? 됐죠? 자, 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 세기는 보시는 것처럼 2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이쪽에 하나도 안 찍혔네. 필기한 게 하나도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동현아, 칠판 보이니? 네. 괜찮아요? 네, 여기다 놔야 얘네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앞쪽이라는 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다 놓으니까 화면에 그림자가 생겨요. 어때? 화면 괜찮아? 문제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 이거 문제가 보이려나? 문제는 책을 봐야죠. 아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아, 어떻게 해도 예쁘지 않은데요? 선생님이 이 영상 찍는 거를 잘 못해요. 쟤 왜 삐딱선을 타냐? 한번 돌려야 배웠어? 잘 찍고 있는겨? 자, 그래서 보시면 네, 직선 도선을 가라고 하고요. 세로 도선을 가로 도선은 나라고 놨었어요. 그래서 세로 도선이라고 하는 가의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자, 세로 도선인 가의 오른쪽에 있는 B하고 C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세기는 됐죠? 각각의 점이 2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자, 요번에는 세로 도선이 아닌 가로 도선을 볼게요. 자, 가로 도선이라고 하면 나라는 도선이 있다고 치면 나라는 도선보다 됐죠? 나라는 도선에서 전류요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거보다 아래쪽은 보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거보다 위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니까 자, 위쪽에 있는 B, A, B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네요. 자, 가로 도선보다 밑에 있는 C, D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네요.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가와 똑같이 2R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도 똑같으니까 2R분의 KI죠. 그래서 2R분의 KI라고 하는 자,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합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됐죠? 네, 송현이는 답 뭘로 했냐? 아, 저 이거 못 풀었어요. 이거 못했냐? 동현이는 뭐라 그랬냐? 못 풀었어요.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푼 게 없는 거잖아. 자, 얘네들의 합력을 구할 때요. 직선 도선 가하고 나는 그냥 합력을 구하면 돼요. 근데 원형 도선은 얘하고 얘의 합력을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상수값이 다르잖아요. K라는 상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됐죠? 이 K라고 하는 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이 상수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수적으로 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형태만 놔두시면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r분의 k 다시 i 더하기 2r분의 2ki라고 하는 합성 자기장을 만든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직선도선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같은 크기의 힘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거의 합력은 마이너스 r분의 k-i라는 합력을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는요, 보시는 것처럼 직선도선이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시면 되고요. 원형도선하고는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k-i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r분의 2ki라고 하는 합성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D는요, 자, 아까랑은 반대지만 직선도선 사이에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이게 자기장의 세기가 상쇄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의 합력은 마이너스 r분의 k-i라고 하는 합성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합성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가 아니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같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건 음수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니까 이 둘을 합한 만큼이 자기장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야 합성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기장을 더한 값이 가장 큰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의 자기장이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뺀 값에 해당되는 A의 자기장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원형도선의 자기장만 남아있는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이거 뭐예요? D예요?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세기 비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나? 하시겠어요? 어디에서 걸렸어? 응? 어디에서 걸렸어? 아니, 복잡하죠. 됐어요? 네. 처음에 하고 있는 거라서 고3 언니 오빠들이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잡한 게 맞아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 문제 반복될 때마다 해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잘 필기해 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복잡해요. 근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파트는 이렇게 합성 자기장 구하는 요 문제밖에 안 나와요. 또 모품 문제 몇 번 있어요? 8번 8번하고 밖에 없어요. 나머지. 송현이는 저도 8번. 네. 8번이 제일 어려우니까 우리는요 8번을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나머지 문제는 다 풀었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5번 필기 끝났어, 송현이? 필기 다 됐어? 네, 6번 문제 볼게요. 복잡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욕심이야. 그래도 너네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하면 돼. 그래도요, 이 부분은 기하의 감이 있잖아요. 송현이 기하 잘한다 그러던데 엄마가. 기하의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장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기아 못해. 동현이는 기하 잘하니? 못해요. 기하 못하니? 기아랑 도영이랑 이런 게 제일 못해요. 아, 기하하고 도형이 제일 어려워요? 남자애들은 기하 파트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게 그렇던데. 기하를 잘 하시면 사고력이 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기하의 직전에서. 안 좋아요. 자, 또 연습하면 늘어나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6번 보시면 그림은 전원의 솔레로이드와 저항이 R인 저항을 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요, 이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설명했었죠. 어떻게 구해요?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한다? N, K, 2-I 맞아요. 요걸로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로 구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가문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가문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cm 도선에 10번 감았냐 20cm 도선에 10번 감았냐 라고 할 때 가문 촘촘한 정도이기 때문에 모두 다 1m 안에 몇 번 감았냐 라고 하는 선밀도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첫 번째 1번은요 전체 길이가 10cm가 아니고 L0래요. L0라는 곳에 몇 번 감았다고요? N0만큼 감았다고요. 됐어. 그러면 얘는 선밀도는요 L0분의 N0 이렇게 하면 1m당 가문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 네가 보는 것처럼 1번은 가문 개수에다가는 L0분의 N0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상수값은 K2-라서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류는요 전압과 무슨 관계가 있니? 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대신할 수 있는 전압을 넣으셔도 되고 저는 진짜 전류 넣고 싶어요. 그러면 오메 법칙 V는? 아니요. 네, IR이잖아요. 자, 그러면 I는 뭐예요? R분의 V잖아요. 근데 이 회로도의 저항값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R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값이 R이고 전압값은 V0니까 R분의 V0 이거 넣으시면 이게 실제로 1번 회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 2번 회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3번 회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이 대입하시면 되는데 2번 회로도의 자기장의 세기는 L0분의 N0 K2- 그 다음에 R분의 2V0고요. 3번 회로도는요. 2L0분의 뭡니까? 2N0 K2-에 뭡니까? 네, R분의 뭐예요? V0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네,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 얼마입니까? 자, 요거 자기장의 세기 비교해 볼게요. 이거 K2- 똑같아요. 그 다음에 N0, N0, N0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럼 비교해야 되는 건 전류 파트인데 전류가요. 여기에 전류를 1로 놓으면 여기 전류 얼마? 2. 여기 전류 얼마? 1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가 1, 2,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일 센 건 뭐라고? B2가 제일 세고요. B1하고 B3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아요 라고 하는 걸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은 사람 됐죠? 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9번 먼저 화면 내리기 귀찮아서 9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하나하나 네,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풀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집에 가서 혼자 푸는데 힘들까봐 친절하지 않니? 나의 친절함을 느껴라. 아니라고? 자, 그림과 같이 전원 장치와 스위치를 연결한 교류 노선을 찔리셨나봐요. 찔렸어요. 자, 용수철에 매단 후에 말굽자석 사이에 놓았습니다. 이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는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기장이 있어요. 자석도 있다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이 있어서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는 뭐가 생긴다? 자기장을 만드는 자기력이 생긴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자석도 있어요. 됐죠? 여기에는 N극, 여기에는 S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구자석도 있어요. 그 영구자석 주변에도 뭐가 생겨요? 또 다른 자기력이 생기죠. 그럼 보세요. 자, 어떤 하나의 곳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는 5N, 하나는 10N 뭐 이렇게 생긴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얘는 합력이 5N이야? 10N이야? 15N이야?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이 두 개의 합력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예요. 됐어? 네.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른 힘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생기면 이 둘의 합력 방향으로 실제로 힘이 작용하고요. 그 합력의 크기만큼 그 힘이 작용할 건데 이때 우리는 합력의 크기는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합력의 방향으로 이 두 개의 합성한 진짜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 자기력을 이 두 개의 자기력을 핸드폰 위에 올리세요. 시간 받는 네, 절대 보지 마시라고. 이 두 개의 자기력을 합한 진짜 자기력 방향이 힘 방향이고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런츠라서 이걸 로런츠의 힘이라고 한다고. 로런츠 상수는 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런츠의 힘이 작용을 하면 그 로런츠의 힘이라는 진짜 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한쪽 방향 팡 하고 날아간다고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요. 여기에 있는 자석 사이에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도선이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면 됐죠?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위쪽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이 작용하면 됐죠? 중력이 가벼워지니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줄어들 거고요. 또는 로런츠의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중력에다가 로런츠의 힘을 합한 만큼의 무게가 작용할 거니까 실제로 용수철의 저울이 더 크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런츠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셔서 용수철 저울이 그냥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납득이 되셨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동현이는 답이 뭐야?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송현이는? 작아진다. 그렇다면 너네는 로런츠의 힘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결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정말 그런지 볼게요. 그럼 선생님, 이 힘 방향 우리 어떻게 알아요? 이 힘 방향도 암페르가 가르쳐줬죠? 오른손 피시면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손이네.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고요. 그랬을 때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바로 로런츠의 힘 방향이에요. 됐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손바닥이 위를 향하기를 바라셔야 되는 거니까 해보도록 하죠.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따라오시면 막대 도선에서는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네요. 자, 그리고 자석을 보시면 막대 도선의 왼쪽에 N극이고 오른쪽에 S극인데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됐어요? 자, 그럼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자기장 방향으로 네 손가락. 그럼 손바닥이 어디를 향합니까? 아래를 향하죠, 이놈 새끼들. 자, 그래서 로런츠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네요. 그러면 아래쪽을 향하니까 와, 무게하고 로런츠의 힘이 같은 방향이네. 그럼 더 무거워지네.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커지네. 알겠어요? 아까 어떻게 하셨는데 작아졌어요? 빨리 해봐.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선생님 근데 아까 내 손가락이 그거라 그런 것 같은데요. 내 손가락이 전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선생님 근데 내 손가락이 전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 전류라고 했는데요? 우기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가 내 손가락이 전류를 했어요? 그 원형 전류.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손가락이 항상 전류라고 안 했고요.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어려워서 오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힘의 방향인데 우리 이거 중학교 내용에서 하지 않았어요? 네. 네, 해줬어요.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F 방향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F, B, I 그거는 왼손으로 하는 거. 왼손으로 F, B, I 요거 하셔도 되고요.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하시고요. 오른손으로 이거 하면 죽여버릴 거고요. 알죠? 해야 되는 손으로 하세요. 오른손은 그냥 피시는 거예요. 이거 하겠지 이제? 방향 하겠어?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가 로런츠의 힘으로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아까는 막대 도선이라서 그거 하나가 아래쪽이나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뜹니다. 근데 얘는 전동기예요. 나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꼬맹아, 전동기하고 발전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전동기는 전기랑 자석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고요. 발전기는 그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전동기는요. 네, 여기 이름에 써 있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사실은 생긴 모양 똑같아요. 이걸로 전동기 써도 되고요. 이걸로 발전기 만들어도 돼요. 생긴 모양 똑같아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하고 영구 자석만 있으면 전동기와 발전기를 다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동기와 발전기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석하고 전선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너지 전환되는 방향이 달라요. 에너지 전환이 다른데 복잡하실까봐 칠판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 전환이 다른데요. 전동기는요. 전기를 먼저 꼽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발전기는요. 네, 아이를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한다는 게 자석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됐어요? 라고 하는 움직이는 뭐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구조는 똑같아도 에너지 전환 방향이 정반대다.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는 전동기니까 전기를 먼저 공급하겠다는 거죠. 자, 전기가 들어가는데 전류는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리채 모양을 여기다가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선생님 편의상 여기를 A, 여기를 B, C, D라고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는 A, B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B, C에서는 오른쪽으로, C, D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각각. 됐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됐죠?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자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석에 의해서 또 다른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 두 개의 힘을 합한 만큼이 진짜 힘, 자기력이 생긴다. 이게 로런츠 힘이다. 그 힘을 받아서 물체는 운동하게 된다. 됐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전류 방향은 결정해 드렸어요. 우리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라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힘을 받는 로런츠의 힘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되겠냐? 그러면 이거 다 붙일 필요 있나? 빨리 봐, 네 거. 전 이미 붙였습니다. 송현, 오른손으로 이거 해야 된다. 왼손 안 된다. 오른손으로 이거 해야 된다. 한 번도 체크를 아니지 이렇게니까. 자, 우리 방송도 찍는데 답도 한번 불러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2번은 반대가 된다고 하면 됩니다. 자, 아니야 붙였어. 붙인 건 10번에 1번이 뭐라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송현이는? 시계 반대 방향. 2번은? 반대가 된다. 네, 방향, 회전 방향 반대가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주변에 자석을 놓는데요. 자석의 N극이 이쪽이에요. 이쪽이 S극이잖아요.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개 AB를 먼저 볼게요. AB를 보면 전류는 위쪽으로 흐르고 자기장은 오른쪽이니까 흰 방향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밀려요. 그러면은 CD는 바깥쪽으로 나오겠죠. 됐어? 라고 하는 건데 A, B는 눌려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요. B, C는 나오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됐어? CD는 나오고 싶은데 B, C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혼자 들어갈 수도 없고 얘가 혼자 나올 수도 없어서 뭐합니까? 회전하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회전하는 도는 방향이 시계바늘 도는 것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다행이에요. 맞았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전동기의 전원장치를 거꾸로 하면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가 돼요. 그러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돌겠죠. 됐습니까? 이런 구조가 된다. 이때 사용한 것도 로런츠의 힘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문제 풀어봐 드렸고요. 자, 7번. 자 7번 안해요? 7번 안 했어요? 자, 7번 볼게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직선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직선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합니까? 라고 했는데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흘러요. 이때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다 그랬는데 이때 가까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R. 멀리 있는 아이도 있다 그랬어요. 3R. 누가 더 자기장이 세니? 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떨어져 있는 거리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랬어요. 됐죠? 그러니까 직선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건 맞는 표현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2배로 한다면 자,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전류의 세기를 2배로 하면 네, 떨어져 있는 거리는 똑같은데 전류의 세기를 2배로 하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도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되겠죠.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솔레로이드의 길이를 2배로 하고 가문수도 2배로 한다면 이라고 합니다.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N, K2-I예요.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길이의 가문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길이가 L이고 가문 개수가 N이라고 칠게요. 이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B 솔레로이드가 있었다. 근데 얘를 변화시킬 거예요. 자, 얘를 변화시키는데 길이를 2배로 한대요. 그러면 길이는 2L이겠죠. 그리고 가문 개수도 2배로 한대요. 2N이겠죠. 그럼 변화가 있니 없니? 없죠. 됐어.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틀린 진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8번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긴 못에 더 촘촘히 가면서 자기장이 더 세겠지 했는데 안 센 게 그것 때문에.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예전에 짧은 못으로도 만들어봤고 긴 못으로도 전자석을 만들어봤는데 짧은 못으로 했을 때 너무 약해가지고 긴 못으로 많이 가면서 하면 더 세겠지 했는데 길이 그냥 많이 감은 게 아니고 긴 못을 많이 감은 거예요? 네. 네, 그럼 똑같네요. 그래서 차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자소서였으면 되겠네요. 왜 차이가 없는지. 그리고 자기장 상수값이 왜 직선과 원형과 솔레로이드에서 달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압이 V인 전지와 저항이 R인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귿자 도선인데 사실은 이거 원래 그림 그려봐 드리면 처음에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N극이고요. 저 칠판 안쪽이 S극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있는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곳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전류가 흐르게끔 전선을 이렇게 놓은 건데 전선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꼬마전구라고 하는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꼬마전구에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 수 있어요? 끊어져 있어서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네, 끊어져 있어서 전류가 안 흘러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원인과 또 다른 원인이 저 무슨 소리가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꼬마전구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요.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요. 전선이 끊어져 있어서 전류가 안 흘러요. 됐어요? 설명해 드렸어요. 또 하나. 그 말인즉슨 전선이 붙어 있어도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얘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건전지. 전압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전압이 없어요. 아? 진짜네? 그쵸? 전압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문제 해결을 할게요.
첫 번째는 끊어져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를 끊어지지 않게 연결할게요. 그래서 도체 막대기를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도체 막대기를 이렇게 놓으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맞죠? 네.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를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됐어? 근데 이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기면 처음에는 도선의 크기가 요만큼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도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네. 잡아당기면 두 개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 아세요? 네? 아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끊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있고. 두 번째는 전압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가 도체 막대기를 놓으면 끊어진 걸 연결해 놨죠? 네. 두 번째는 얘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잡아당기시면 돼요. 그러면 건전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네? 딱 건전지예요? 네? 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그걸 얘기한 사람이 바로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얘를 잡아당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도선 안이 요만큼이죠. 네. 이만큼 안에 자기장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다 놓으면 자기장이 몇 개가 됩니까? 12개. 네, 4개였다가 12개가 되죠. 자기장이 몇 개 늘어났습니까? 8개. 8개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세기에 변화가 생기면 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를 여기에 있는 이 도선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엄마는 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핸드폰 하길 바라는데 자꾸 뭘 하래 라고 잔소리를 하는 게 좋니 싫니? 싫어요. 그 잔소리라는 건 뭐야? 너보고 변화라는 거거든. 됐어? 모든 만물은요 변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그냥 편한 상태로 있고 싶은데 자꾸 불편한 상태로 변화해요. 그러면 말을 듣겠니 안 듣겠니? 안 듣겠죠. 네. 싫어! 왜 그래야 돼? 라고 한다고요. 그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 렌츠라고 하는 아까 그 또 과학자. 렌치예요. 아까는 로런츠고 얘는 렌츠고요. 다른 네. 사람이에요. 렌치도 비슷한데. 자, 렌츠라고 하는 사람은요. 발전기, 자 실제로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한 사람. 그래서 그 설명대로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원리를 말한 사람은 렌츠고요. 그걸 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해서 계산한 사람이 바로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계산한 사람은 됐어. 엑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장이 맨 처음에 4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됐어? 네. 근데 그 자기장이 뭔지를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기억해 보세요. 실제로요, 우리는 모든 물질은 자성을 띠는 이유가요. 원자, 핵 바깥쪽에 누가? 전자가 뭐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친놈처럼 돌고 있기 때문이야. 아, 난 이쪽이 좋아! 막 그러면서 돌고 있는 거야. 도라미요. 그래서 NS가 생겼어. 됐어.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난 이쪽에 N극이야, S극이야 이렇게 만들면서 막 돌고 있어. 근데 갑자기 N극이 위에서 확 들어온다고 쳐봐. 그러면 N극이 들어오면 꼬맹아 이쪽에 N극이 있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요. 밀려요. 밀린다는 얘기는 얘 회전 방향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들이 외부에서 자석이 들어오면 자기가 돌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전 방향, 아, 난 이쪽이 좋아 하고 돌고 있는데 갑자기 바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야 돼. 그러고 싶냐? 아니 싫죠. 싫죠. 내가 해. 내가 왜 돌아야 되는데? 왜 반대로 돌아야 되는데? 난 내 자리로 있고 싶어! 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자석이 들어와서 주변에 자기장이 바뀌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다 화나는 거죠. 싫어. 저 새끼 못 들어오게!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피해야죠. 이렇게 원자들이 들어있는 데서 물체에 자석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자석 때문에 자기의 운동이 방해를 받으니까 됐어. 이 새끼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해결책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 N극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얘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여기 무슨 극? N극. N극을 만들어서 청력을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혼자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협동을 하는 거야. 저 새끼만 못 들어오게 하자. 마치 우리나라에서 막 정당들이 싸우다가 우리나라가 한일전을 하면 그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응원하는 것처럼 갑자기 외부에서 적군이 침투해 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합된 모습으로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이쪽이 N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전자들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갑자기 움직입니다. 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모든 전자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뭐? 순간 전류가 흘렀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이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왜 흐른다고? 자기장이 변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안에 있는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안에 없었던 뭐가 흐른다? 순간 전류가 갑자기 확 흘러버려요. 누가 없어도 건전지가 없어도. 건전지가 없는데 갑자기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확 흘러버리니까 꼬마 전구에 뭐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여기 건전지가 있는데요? 근데요.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왔어.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뭐하니? 적응이라는 걸 했어. 아, 어쩔 수 없어. 그냥 반대로 돌아. 이러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적응해버리면. 됐어? 네. 자, 근데 자석을 다시 확 빼려면 적응해서 그 방향으로 도는데 이 새끼가 나간대. 그러면 또 바뀌어야 돼. 됐어? 네. 얘가 나가면 자기네들이 적응한 방향이 또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변하는 거 좋아 싫어? 싫어요. 싫어. 그러면 N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N극을 못 나가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S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아까와는 반대 방향. 야, 저쪽으로 돌아! 그래서 저쪽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꼬맹아, 이 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때는 언제? 자석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자석이 됐어 이동할 때만. 자석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장의 세계의 변화가 없으니까 됐어 자극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렇죠. 그땐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여기에다가 새로운 전류를 공급하려면 자석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넣었다 뺐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배웠네. 그럼 자석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없던 뭐가 생기겠니? 전류가 생기겠죠.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고 렌츠가 설명한 원리예요. 됐어? 그러면 계속 자석만 넣었다 뺐다 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하자. 그게 바로 뭐예요? 발전소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전소에 가면 맨날 아침에 아저씨들이 건강한 아저씨들이 출근하셔서 뭐 하십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시죠. 그래서 생산한 전류를 우리 집에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이 뒷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는 아직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건전지를 연결해 준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를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 두면 돼요. 그래서 두면 여기에서 전압을 줄 거고 닫힌 도선이 되니까 이 안에서 전류가 흐를 건데 긴 쪽이 무슨 극? 나 혹시 몰라도 묻는다. 마이너스. 건전지에 길고 짧으면 뭘 나타내는 거니? 극을 나타내는 거지? 긴 게 무슨 극이니? 이거 플러스 극이다. 맨날 까먹어요. 짧은 게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이다. 이거는 원초적인 거라서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림에 전압이 볼트인 전지와 저항값이 R인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귿자 도선에 자 PQ라고 하는 그래서 막대기를 올려놓는 이유는 닫힌 도선을 만들기 위해서다. 자 디귿자 도선의 길이가 L이고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의 자기장이 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PQ가 받는 자기력의 크기 아까 했던 그거 또 하자고요. 로런츠의 힘. 자 그럼 해볼까요? 이게 플러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풀어보세요. 아까는 못했던 문제인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문제가 됐거든요. 로런츠의 힘. 오른손만 건강하면 되는데 송현아.
얘는 있대요?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은 구하셨어요? 네. 네,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방향 이쪽 방향 아니에요? 네? 저 B가 뚫고 들어가는 거죠? 네. X가 뚫고 들어가면 방향이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야. 네.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이때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크기는 선생님이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니까 방향 먼저 설정하시라고요. X가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내 손가락은 들어가는 쪽으로 찌르시면 되죠. 아 그러면은 왼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힘 받는다고요?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네, 찌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왜? 엄지손가락은 무슨 방향? 전류 전류 방향. 전류가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디에서 받는 힘 방향을 물어봤어? PQ PQ요. 그럼 PQ에서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밑으로 위에서 피해서 푸는. 네. 그러면 전류는 아래 방향으로 흐르네요. 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시면 되겠죠? 아 오른쪽 아 이렇게 큰가? 네. 그거잖아요. 전류는 이쪽 방향이고 손가락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힘을 오른쪽으로 갔는데 잘못할 수도 없는데. 어? 자, 그래서 로런츠의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막대기가 스스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았어. 이제 오른쪽 방향이라는 건 어렵지만 알았어. 더럽게 어렵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힘의 크기는 뭐가 결정할까요? 전류? 세기? 네. 얼마나 전류가 많이 흘러? 어차피 로런츠의 힘은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합력이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로런츠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의 크기가 커지려면 이 힘을 만드는 각각의 얘네들 값이 커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커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로런츠의 힘은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네. 됐어. 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데 됐어. 이 전류가 흐르는 막대기의 길이가 뭐하면 길면 이 안에 움직이는 전자의 개수가 뭐 해줄까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막대기의 길이가 길수록 됐습니까? 네, 로런츠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쓸 때요 어떻게 쓰냐면 자기장, 전류, 길이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힘센 비라저씨 난 이렇게 외웠어요. 쌤 아저씨. 뭐 어때? 힘센 비라저씨지. 그래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그러면서 조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물리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몰투에서는 사용하는데 실제로 전류와 자기장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니? 90도를 이루고 있죠.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일 때가 가장 센 로런츠의 힘을 만들어요. 90도가 아니면요? 그러면 90도일 때 가장 세다는 얘기는 사인 값이란 얘기니 코사인 값이란 얘기니? 사인 아니에요? 90도일 때 각값이 제일 크려면 사인 값이야 코사인 값이야? 사인이요. 사인이죠. 사인은 90도일 때 1이고 코사인은 90도일 때 얼마니까? 0이니까. 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사인 값의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긴데 그러면 90도가 아니고요. 자기장이 이쪽 방향인데 전류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치고요. 이 각도가 30도라고 친다면 손가락 됐어. 네. 얘는요. 손가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힘의 크기를 사인 30도로 환산해 주시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90도일 때가 가장 센 힘을 만들고요. 90도에서 각도가 줄어들수록 힘의 세기는 점점 뭐해진다? 작아진다. 그럼 몇 도일 때는 아예 힘이 안 작용한다? 180도 180도나 0도 0도일 때는 아예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힘센 비라저씨는 사실은 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도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 실제로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를 얼마로 줬습니까? 어딘가에 있을 텐데 B라고 줬네요. 전류의 세기는요, I값 안 줬네요. 대신에 전압과 저항 줬으니 아까요, 오메 법칙. V는 IR에서 I는 뭐예요? R분의 V로 바꾸시고요. 됐어. B는 L로 줬어요. 막대기의 길이는 얼마로 줬어요? L로 줬네요. 됐죠? 그래서 요거 L로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바로 로런츠의 힘의 크기가 계산되는 거죠. 힘센 비라저씨 네, 힘센 비라저씨를 그래서 네, 힘센 R분의 비라저씨는 B, N 하나 없어요. V, L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저 막대기가 받는 힘의 크기가 되겠죠.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하나만 풀게요. 몇 번 문제가 남아있나요? 11번 문제 남아있네요. 11번 문제는 문제 좀 쓰니까 알겠지만 그렇게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읽어보면 납득이 될 만한 문제일 텐데 자, 보시면 다음은 계정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래요. 계정기가 뭐 이런 거랍니다. 자, 계정기는 작은 전압으로 전압이 큰 회로를 켜거나 끌 수 있는 스위치 장치를 하는 건데요. 자, 스위치를 닫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스위치를 닫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전류 흘러. 됐어? 그러면 전류가 요래 가서 여기에 어쨌든 간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뭐를 만들까? 자기장을 만들겠죠. NS. 자기장을 만들면 네, 이 철판은 자석에 의해서 뭐요? 네, 잡아당겨지는 강자성 물체니까 인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쪽에 S극이 돼서 끌려와서 여기가 착 하고 붙을 건데 얘가 붙으면 요 각도 보이죠? 네. 얘가 붙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막대기를 밀겠죠? 네. 그러면 두 막대기가 붙겠죠? 네. 네, 그러는 순간 여기에 붙으면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꼬마 전구에 뭐가 흐릅니까? 불이 켜지는 그런 구조예요. 됐어?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회로도에 전압을 줬다 뺐다 하는 역할을 하는데 스위치를 닫아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철판에 뭐가 작용해? 자기력이 작용해서 철판이 붙으면서 꼬마 전구에 불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온 사람들은 잠깐 문제 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됐어. 네, 여기까지 수업할게요.